계좌 잔고를 열어보고 조용히 창을 닫아버린 적 최근에 있으셨나요? 투자를 시작할 타이밍만 재다가 정신 차려보니 반년이 그냥 지나간 적은요. 아래 5가지 중에 몇 개나 해당하는지 한번 세어보세요. 주식 계좌를 만들어 놓고 뭘 사야 할지 몰라서 몇 달째 그냥 현금으로 두고 있다. 친구가 그거 요즘 핫하대라고 한 종목을 사고 정작 왜 오르는지는 잘 모르는 채로 들고 있다. 조금 오르면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지 하고 팔았다가 그 뒤로 더 오르는 걸 지켜봤다. 조금 떨어지면 더 떨어지기 전에 팔아야지 하고 팔았다가 그 뒤로 다시 오르는 걸 지켜봤다. 나중에 목돈 생기면 그때 제대로 투자해야지 라고 미루면서 그 나중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. 3개 이상 해당된다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거예요. 시작해보겠습니다. 투자 좀 해봤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비슷한 얘기를 해요. 그때 그 종목만 안 팔았어도, 그때 조금만 더 넣었어도. 근데 재밌는 건 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장기적으로 넣어두는 게 좋다는 건 다들 압니다. 초등학생도 알아요. 문제는 아는 것과 실제로 하는 게 다르다는 데 있어요.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막는 건 지식 부족이 아니라 우리 안에 박혀있는 몇 가지 심리적 함정이에요. 오늘은 그 함정들을 하나씩 뜯어보고 그걸 피해서 가장 확실한 전략이 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.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화려한 비법이 아니에요. 오히려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못 지키는 방법입니다. 먼저 숫자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. 매달 30만 원씩 연평균 7% 수익률로 30년 동안 꾸준히 넣었다고 가정해 봅시다. 원금만 따지면 3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30년, 그러니까 1억 800만 원이에요. 근데 실제로 30년 뒤에 손에 쥐는 돈은 원금의 3배가 넘는 대략 3억 5천만 원 안팎이 됩니다. 이 차이 어디서 오는 걸까요? 바로 복리입니다. 쉽게 말하면 이자가 이자를 낳는 구조예요. 첫 해에 번 수익이 원금에 합쳐지고 그 다음 해엔 그 커진 원금에서 또 수익이 붙고 이게 계속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거죠.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어요. 이 눈덩이는 초반에는 거의 안 굴러가다가 뒤로 갈수록 갑자기 빨라진다는 거예요. 같은 조건으로 계산해보면 10년 차까지 불어난 돈은 원금의 1.4배 정도밖에 안 돼요. 근데 20년 차에는 2배, 30년 차에는 3배가 넘게 뜁니다. 초반 10년은 지루하고 정작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건 마지막 10년이라는 거죠. 이 사실 하나만 알아도 왜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는지 이해가 됩니다. 가장 지루한 구간에서 대부분 그만두거든요. 투자 관련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있어요. 시장 전체 평균 수익률과 실제로 그 시장에 투자한 개인들의 평균 수익률을 비교하면 개인들 수익률이 훨씬 낮게 나온다는 거예요. 시장은 올랐는데 정작 그 시장에 돈을 넣은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시장만큼 못 벌었다는 얘기입니다.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? 답은 간단해요. 사람들이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판다는 겁니다. 이상하게 들리지만 심리적으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동이에요. 가격이 오르고 있으면 다들 사니까 뭔가 있나 보다 하면서 뒤늦게 들어가고, 가격이 떨어지고 있으면 더 떨어질까 무섭다 하면서 뒤늦게 빠집니다. 결국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가장 손해보는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. 이걸 심리학에서는 군집 행동이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다들 그러니까 나도라는 심리예요. 인류가 오랫동안 무리에서 벗어나면 위험했던 본능이 아직 남아있어서 시장에서도 다수가 하는 행동을 따라가는 게 안전하다고 뇌가 착각하는 거죠. 문제는 시장에서는 그 본능이 정반대로 작동한다는 겁니다. 다수를 따라가는 순간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. 그럼 이 함정들을 어떻게 피할까요? 방법은 하나예요.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하는 것.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가장 확실한 전략은 언제 사고 언제 팔지를 고민하지 않는 데 있어요. 대신 이렇게 합니다. 첫째, 매달 같은 날, 같은 금액을 넣는다. 가격이 올랐든 내렸든 상관없이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을 기계적으로 넣는 방식이에요. 이걸 흔히
정액 분할 투자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말 같지만 그냥 월급 받으면 자동으로 일정 금액씩 나가게 해놓는 것이에요. 이 방식이 왜 좋냐면요. 가격이 낮을 때는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사게 되고 가격이 높을 때는 자연스럽게 더 적게 사게 됩니다. 내가 타이밍을 계산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알아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춰주는 효과가 생겨요. 둘째,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는다. 개별 종목 하나를 골라서 이게 뜰 거야 하고 베팅하는 건 도박에 가까워요. 시장 전체에 넓게 걸쳐있는 방식으로 분산하면 한두 개가 무너져도 전체가 무너지지 않습니다. 이건 투자 초보든 고수든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원칙이에요. 셋째, 자동화해서 내 의지를 아예 배제한다. 여기가 핵심이에요. 사람은 의지로 버티려고 하면 결국 지쳐서 무너집니다. 시장이 출렁일 때마다 지금 팔아야 하나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 자체가 이미 손해로 가는 첫걸음이에요. 그래서 아예 자동이체로 설정해두고 계좌를 자주 들여다보지 않는 게 오히려 유리합니다. 실제로 한 자산운용사가 자사 고객들의 수익률을 분석했더니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계좌 중 상당수가 계좌 존재 자체를 잊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얘기도 있어요. 넷째, 지루한 구간을 버틸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해둔다. 아까 말씀드렸죠. 복리는 초반엔 거의 안 굴러갑니다. 이걸 모르고 시작하면 이거 되는 거 맞아? 하면서 1, 2년 만에 그만두기 쉬워요. 하지만 처음부터 이건 원래 10년은 지루한 거야 라고 알고 시작하면 그 지루함 자체가 덜 불안하게 느껴집니다. 이해를 돕기 위해 두 사람을 비교해 볼게요. 편의상 민수와 지훈이라고 하겠습니다. 민수는 25살부터 매달 30만 원씩 10년만 넣고 35살부터는 한 푼도 더 안 넣습니다. 지훈이는 35살부터 시작해서 60살까지 25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넣습니다. 넣은 돈 총액만 보면 지훈이가 민수보다 훨씬 많죠. 민수는 10년치, 지훈이는 25년치니까요. 근데 60살 시점에 두 사람 계좌를 열어보면 연평균 7% 기준으로 민수가 지훈이보다 더 많은 돈을 갖고 있습니다. 넣은 돈은 지훈이가 2배 넘게 많은데도요. 이유는 하나예요. 민수는 일찍 시작해서 돈이 불어날 시간을 더 많이 벌었고 그 시간이 나머지 모든 차이를 뒤집어 버린 거죠. 아까 말씀드렸던 복리는 비로 갈수록 빨라진다는 얘기 기억나시죠? 민수의 돈은 35살부터 60살까지 아무것도 안 넣어도 혼자 굴러가면서 가장 빠르게 불어나는 구간을 다 누린 거예요.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해요. 나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사실 지금이 남은 인생에서 가장 빠른 시점이라는 겁니다. 어제 시작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 다음으로 좋은 날은 바로 오늘이에요. 투자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의 공통점을 조사해보면 특출난 정보력이나 예측 능력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능력이 가장 많이 꼽힙니다. 시장을 예측하는 재주보다 시장이 흔들릴 때 안 흔들리는 태도가 훨씬 더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 태도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습관, 자동화, 분산, 정액 투자, 지루함에 대한 마음의 준비로 만들어집니다.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시스템을 만들어두면 평범한 사람도 같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죠. 적은 돈을 큰 돈으로 불리는 가장 확실한 전략은 화려한 종목 선택이 아니라 꾸준함을 방해하는 내 안의 심리적 함정을 먼저 이해하는 것입니다. 다음에 시장이 출렁여서 마음이 흔들릴 때 딱 한 번만 떠올려 보세요. 지금 이 불안, 남들 따라가려는 본능 아닐까? 그래서 오늘의 한 줄 평, 비법 찾지 말고 그냥 자동이체나 걸어놔.